안녕하세요. 동종요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과 이전 처음에 필기 형식으로 말없이 강의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동종요법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호메오패스가 뭔지, like, cures like가 뭔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요점은 호메오패스를 이해하는 것인데, 올바른 약물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 증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후에 나올 슬라이드에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메오패스가 뭐냐고, 동종요법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단어 위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어근으로 된 단어입니다. 호미오는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뭐뭐에 가깝다. 그리고 패시는 페이소스 서퍼링이라는 의미죠. 또는 패시는 트리팅 시스템이라고 하여 요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서퍼링과 similar to 서퍼링이죠. 그래서 질병과 유사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like cures like를 직역하면 like가 앞, like가 뒷 like를 치유케 한다는 뜻이죠. cure는 치료라고 하는 의미, 치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치유는 치료의 결과입니다. 치료를 통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치유는 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앞 like는 약물 또는 치료법이고, 뒷 like는 증상, 질병, 디지즈, 병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명과는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자폐증, 기타 등등의 전신적 국소적 질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의 증상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 환자와 유사한 약물 픽처를 가진 약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like는 증상이라고 하는 작은 의미도 있지만 한 존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환자의 증상을 표현할 때 보닝하우젠의 클램스라고 하는 기술 방법이 있어요. 두통이라거나 아니면 복통이라거나 하는 주 증상,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하면서 동반되어 나오는 증상입니다. 따라 나오는, 매듭을 짓고 같이 나오는 증상인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 해부학, 앞, 뒤, 옆, 정수리, 관자놀이 등등. 뒤, 에티올로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자들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죽고 나서 등등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증상이나 질병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 있게 듣고 사용하면 됩니다. 모달러티, 모드, 어떤 오디오나 기계의 모드가 있는데 그것에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변증인 양상이라고 구분되는데, 어떤 증상이, 주 증상이 또는 기타 다른 증상이 점점 그 어떤 조건에 의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겁니다.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이런 표시를 하죠.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따뜻해지면,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온도 조건이나 아니면 기압 조건이나
등등. 그럼 달로 치면 보름달에서 초승달.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요인이 조건을 일컬어서 모달리티라고 하죠. 센세이션은 이거는 보고가 7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축약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2차적 감각을 주요 증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버닝, 타는 듯한, 크램핑, 경련, 쥐, 그리고 커팅, 자르고, 베이고, 끊고, 그리고 벌스팅, 터지는 듯한. 소니스는 통증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드로잉, 이거는 박동치듯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펄세이팅, 그리고 썰스트라고 하는 갈증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주요 증상을 클램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묶어서 그 증상들을 조사하면은 편리합니다. like cures like라고 하는 것을 풀었으면 homeopathic remedy cures the disease state of being이죠. 하나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앞으로 익히고 외워두고 이 문장 자체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은 환자들이 직접 화법으로 우리한테 말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하죠. 기록하면서 그대로 적지만 우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증상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물론 바탕이 완벽해야 좋은 해석과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증상들을 잘 분석하여 사전 속에 있는 증상을 찾아 이에 속한 약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루브릭에 속한 여러 가지 약물들 중에 하나 골라 처방하는 거죠. 그러려면 증상을 잘 채취해야겠죠. 증상들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그 중에 독특하고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들을 갖다가 찾는 것이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몇 가지 특이하고 그 환자를 특징 지어주는 증상들 몇 개만이라도 그것을 레퍼토라이제이션 한다면 좋은 약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들은 약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유사한 약물을 얘기하는 거고 동일한 약물이 아닙니다. 유사한.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유사한 약물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더 좋은 약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한 루브릭, 그 증상들을 여러 개, 이거를 각기 속한 약물들의 공통된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레퍼토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 반복되지만 이 증상들을 잘 채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브릭을 잘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환자의 증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죠. 한편 우리가 호메오퍼시 레모디라고 하는 궁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세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쭉 얘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인지한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특성, 질병과 관련된 특성들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동종요법은 결국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또한 단어, 픽처. 환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죠. 자기를 표현하는. 그거 갖다가 그림이라고, 사진이라고, 픽처라고 비유합니다.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그림을 연상하실 텐데요. 뭐 고흐의 그림도 있죠.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뭐 패션, 색상, 그리고 어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육감, 감정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결국 환자가 표현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한 환자가 있습니다.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의 희노애락,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소재들, 그리고 그 환자, 모델 간의 관계, 주변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 그림이 해석됩니다. 동종요 부분 또 한편 디지즈 픽처를와 비슷한 레모디 픽처를 가진 약물을 찾아 처방하는 일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상당히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죠. 거기다가 잘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픽처는 동영상 사진이고 JPG 파일이지만은 스토리는 동영상 파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연극, 희곡 이런 것들을 연상하실 수 있죠. 거기에는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고 그리고 특성이 있죠. 그리고 발단, 전개, 파국, 절정, 결론이 나죠.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등장인물도 등장하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도 존재하고 특별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기능도 있고 그리고 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스토리를 형성하죠. 그 스토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자세, 페이스, 뎁스 이런 것들을 통해 증상들의 어떤 특성을 보고 그것이 어떤 약물에 속하는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토리의 정체성을 갖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이 문장의 전제는 환자의 상태의 편견 없는 관찰과 기록입니다. 기록이라 하면은 동영상 파일, 비디오를 촬영하죠. 문진하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 환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가 강조하듯이 지휘봉을 휘두르고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팔짱을 끼고 태도가 바뀌고 등등의 에너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중간중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퍼터라이제이션은 이런 것에서 나온 증상들 중에 특이한 것들과 귀중한 것들을 발췌해서 사전에서 찾아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증상을 낱개로 약물을 찾는 것은 두통에 진통제를 떠올린 것 같아서 이는 근본적이지도 못하고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치료이지만
치유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증상 자체가 일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모아 레퍼토라이제이션을 하면 특정 약물을 산출해내기 어렵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약물이 다수의 약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위 많은 증상들을 갖고 있는 폴리크레스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주 희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약물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 중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약이 강하게 특징적인 것들도 있지만 넣어봤자 그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온다나 폴리크레스트로 향하는 그런 증상들을 넣는다면 처방하기에 좀 불충분합니다. 나오고 나서도 확신할 수가 없죠.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증상사전인 레퍼토리 북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표면적으로 이것을 환자 증상을 입력을 하면은 특정 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레퍼토라이제이션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머피, 클락, 보닝하우젠, 파타, 보릭 그리고 이걸 갖다 컴바인한 것입니다. 마인드, 제너럴러티, 슬립, 드림, 피메일, 메일 이런 게 있죠. 이런 해부학적인 캐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 중 우리가 찾기 위해서 레퍼터리를 보고 헤드액을 친 다음에 한다면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빨간 글씨로 된 헤드액이 보이죠. 첫 번째 증상은 뭡니까? 앵자이어티, 헤드액 위드. 두통이 있으면서 불안이 있는 약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개 없어서 몇 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일이 많은 것들 중에 감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concentration difficult headache이라면 두통이 있을 때 집중이 좀 안 되죠.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 소문자에 까만 글씨인 경우에 1점 그리고 소문자에 색깔을 입힌 글자는 2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범한 증상이기 때문에 3개밖에 나오진 않지만 1점밖에 안 나오죠. 물론 1점인 경우에도 중요한 약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증상만으로 택한다면은 좀 독특한 증상이 필요하겠죠. 어디 보실까요?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 중에는 이렇게 커피아 크루둠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이 커피가 3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커피를 떠올릴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커피아와 전체적인 환자의 픽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듯 헤드액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찾아도 이렇게 많은 구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퍼토라이제이션이죠. 이렇게 찾습니다만 레퍼토리를 하는 루브릭을 찾는 기술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